여론조사도 보시고요. 이제 저희 가장 오늘 관심사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. 그 얘기도 더 면밀하게 나눠보시죠. 먼저 말씀하시죠. 갤럽을 보면 이 이재명은 다들 보시겠지만 6%포인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. 일주 동안에.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%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드디어 10% 이내로 격차가 좁혀들었습니다. 그렇죠. 9%포인트로 좁혀들었는데 일주일에 그 좁혀진 것이 13%포인트가 좁혀진 겁니다. 만약 이런 상승 추세로 가면 이번 주말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. 이 얘기예요.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 지지율이 나중에 투표장에서 뒤집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이 낙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그 범진보 좌파의 후보들과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.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하는 비율이 극렬히 혐오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단 말이에요. 모든 후보들이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.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번 이재명은 지지하는 비율은 30%에서 40%딱 박스권에 가치가 있는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40%에서 50%. 호감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? 비호감도가 이준석과 이재명 두 분이 거의 최고로 1, 2위를 늘 다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분이 더 치고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. 이제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 변호사님,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반론을 좀 드려보면 사실 지난주 조사를 보니까 51대 29. 50%를 처음 넘은 조사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. 특히 갤럽 조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51대 29. 이 정도 격차면 거의 20%포인트 넘는 격차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아닌 거잖아요. 사실은. 근데 한 주만에 한번 보세요. 한 주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13%포인트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. 전 변호사님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앞에 그 51% 그리고 이쪽에는 29%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엄청난 이제 범보수층은 와해가 된 상태고 진보층은 이제는 대세론에 완전히 다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단계가 아니겠냐. 그런데 어떻든 일주 만에 이렇게 돼버린 것은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. 하나는 윤석열 탈당이 굉장히 컸다. 또 하나는 1차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50%가 넘은 어떤 강자로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?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120원. 어떤 자기의 큰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다. 이 말씀하신 대로 120원 그 원가 문제를 일으킨 이 커피 원가 120원 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 두 번째 호텔 경제학은요. 저도 이 자유 경제원장 하면서 케인즈의 그 성수 이론을 꽤 공부를 했습니다만 가령 케인즈 성수 이론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바탕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. 국가 재정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다시 2차 생산을 일으키고 3차 생산을 일으키고 4차 생산을 일으키고 그만큼 계속 소비가 또 따라붙고 해서 성수 효과가 계속 나서 가령 100억 원을 투자하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. 이런 얘기예요. 그게 케인즈의 성수 이론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호텔 경제학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. 이 노쇼를 끝내 할 그 사람이 예약을 하고 10만 원을 돈을 보내는데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 가서 뭐 침대를 사고 뭘 그다음에 사고 가구점은 정육점 가고 결국은 호텔로 돈이 돈다. 빙글 왔는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줬다. 그런데 경제를 그만큼 살아난 게 아니냐? 아니죠. 그 이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코로나19 때 1인당 25만 원씩 줬잖아요. 그 돈 중에 직접 소비에 쓰인 돈은 한 20%밖에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코로나 때 우리는 돈 하나도 안 써서 국가 채무는 그대로 오거나 오히려 줄었다. 그런데 개인빚만 계속 늘었다. 그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자영업이 그만큼 어려졌다.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이 지금
굉장히 어렵다. 그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면 헤드라인이잖아요. 근데 이번 선거도 자영업자 그리고 2030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2030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향배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. 뭔가 하면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한 것이요. 예. 이 코로나 때 재정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. 코로나 때 박근혜 정부가 600조 남짓한 국가 채무를 예, 넘겨주었는데, 예. 넘겨주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칠 때 1,100조가 됐잖아요.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400조 들었죠. 예.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DJ 때 넣은 국가 채무, 노무현 때 넣은 국가 채무, 박근혜 때 넣은 국가 채무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. 예. 네.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,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.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개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.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상승률은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보수 후보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결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요. 이 보면 리얼미터도 알고 있습니다. 에라지 수사네요. 예. 리얼미터도 보면 이재명은 2.1% 포인트 내려오고 그다음에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김문수는 3% 포인트 올라가요.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. MBS도 예, 그렇고 예, 다 그렇단 ARS도 말이에요.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인 추세가 이런 그렇습니다. 추세의 예. 기본적인 원인은 나는 이재명의 그 실수가 굉장히 크다. 거기에 대해서 2030 이재명의 가령 무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. 이재명 후보가 특히 예. 경제에 있어서 무지함을 드러냈다 예. 하는 건데. 장 그래서 변호사님, 제가 오늘 저녁 때 사회 부분 토론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잖아요. 예. 이걸 이재명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. 이 내란제 프레임에서.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어떻게 받아치느냐.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, 중도층 무당파들 지금까지는 중도층 무당파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김문수를 훨씬 앞섰거든요. 예, 그렇죠. 하지만 그 역시 이 무당파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도는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이 조사를 보면. 예. 그래서 오늘 저녁 때 토론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런데 대단히 장 변호사님, 예,